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당대표가 되는 시점에 또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대결구도 만들어질 텐데, 네 교수님. 하나가 남은 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됐어요. 예. 일단은 이제 처음에 첫 번째 시금석이 뭐겠어요? 최상병. 최상병이겠죠. 최상병 특검 이건 아직 지금까지는 괜찮거든요. 뭐 예. 정책위 의장 그래. 뭐 네가 대표 됐으니까 뭐 네가 원하는 사람 시키는 건 나쁘지 않지. 뭐 그래. 그다음에 뭐 괜찮아. 저 정도면 뭐 개파색 뚜렷한 생각도 아니고 그냥 박수 딱딱 쳐가지고 통과를 예.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의자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거든요. 이게 이제 최초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뭐냐. 그날 우리가 녹화를 딱 하는데 그때 그 제작진들은 항상 실시간으로 뉴스를 받아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프롬프터에다가 딱 띄웠는데 속보를 딱 띄운 거야. 아하. 근데 민주당에서 한동훈의 제3자 특검법을 받기로 했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좀 황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받을 줄 아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못 받을 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잠깐 있다가 이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성급하게 대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예. 어떤 배경이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저렇게 얘기하는지 듣고 나서 내가 대답할 사안인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잠시 후에 또 딱 바뀌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런 적 없다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3자 특검법 이거는 사실은 받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당리 당략을 떠나서 뭘 봐야 되냐면은 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렸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제3자 특검법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추천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뭐 그냥 그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막 수사를 갖다 억지로 끌고 갈 이런 사람을 임명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마는 또 디테일이 있다고. 그 디테일들이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특검 같은 경우에 막 그냥 매일 브리핑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민주당은 그런 걸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상 규모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수사가 다 끝났는데 브리핑 같은 건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뭐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 다른 한편으로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은 뭐 온갖 걸 다 끼워넣을 겁니다. 그러다 뭐가 나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걸어서 털 수 있는 건 다 털어라가 이제 민주당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사실 특검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또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기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합의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민주당이 정말로 착해져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공략하는 거 정쟁화가 바라지 않는다. 오로지 우리가 바라는 건 진상규명이다. 라는 착한 마음을 먹을 때만 받을 수가 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받아도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받을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진짜 얻는 게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물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알아요. 특검을 해봤자 이거 나올 거 없다라는 거. 그다음 기소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결국 뭡니까? 일단 특검을 세워가지고 막 수사 속보 막 때리고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계속 망신을 줘서 대통령 지지를 갖다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갖다 제3자 특검법에서 그런 독소 조항들을 다 빼버리게 되면 뭐가 돼요? 물특검이 되거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수사를 해도 뭐 나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소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이 사안은 바로 뭐냐?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예.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을 갖다 이걸 갖다가 윤리적 정치적인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인데 만약에 여기서 무죄가 나와버리잖아요. 또는 불기소가 나와버리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한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정치적인 윤리적 책임마저도 무죄가 돼버려요. 뭐 기소도 못했잖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받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안 받자라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버리면 사실 우리가 원하던 방향대로 그 사건이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이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걸 안 받는다면 더 좋은 거죠. 자 봐라. 이게 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우리는 진상규명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못한다라고 했던 거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갖다가 발의한다 하더라도 그냥 거부권 행사해도 문제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자는데 쟤네들 일방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명분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뭘 줘야 돼요? 여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특검 그냥 무조건 탄핵 이렇게 간다 이렇게. 탄핵까지 안 가고요. 탄핵을 가도 인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고 탄핵까지 가게 되면 뭐가 돼? 역풍이 불어요. 아. 근데 쟤네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하게 되는 거냐면 계속 그 심기경호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뭡니까? 영부인 심기경호를 하는 거고 심기경호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 측면에서 대표가 됐으니까 대표한테 맡겨버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는 계속 거부권만 행사해가지고는 일단은 민주당은 허탈하게 만들 수 있어도 국민들 허탈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어떤 보수 정당이 세상에 해병대랑 척을 집니까? 그 다음에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은 아들을 가진 모든 부모들 다 아이들을 군대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조차도 우리가 몰라야 되느냐. 이거는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을 과연 최상병이라고 하는 이 산을 한동훈 대표는 넘어가야 되고 용산이라는 산도 넘어가야 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걸 네.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만나가지고 이거 무리다. 사실 나올 거 없다라는 거죠. 나올 거 없는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야. 털어봤자 결국 불기소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협상 과정 속에서 계속 뭐예요? 협상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하는 모든 무리한 요구들, 예. 독소 조항들을 다 배제하게 되면은 일단 민주당이 못 받아요. 그럼 한번 가볼 만한 거 아니에요? 아하.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맨날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음. 저들은 안 말려드는 게 사과 안 하면은 안 하는 게 땡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과 안 하는데 김건희 특검 사과 안 하고 버틸 수 있나요? 안 버티지. 2년 지나도록 안 끝났잖아요. 명품백 사과 안 하니까 되든가요? 지금 몇 달 지났는데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이거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이 한 모든 특검법들은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중에 그냥 말이 되는 것 정도는 이거라는 거죠. 국민들도 사실 여기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건 좀 풀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민주당은 그냥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경영계의 건의를 받았었든 아니면 자당인 집권 여당의 건의를 받았었든 또 거부권 행사 재의결에 붙여도 최상병 특검 등등도 또 재의결, 부결, 폐기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 뭐 해법이 있을까? 지금 국회에는 제가 물어봐도 다른 방송에서 물어봐도 어떤 해법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 교수님의 해법. 네. 한동훈호가 풀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어내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예. 이 문제를 풀어내면은 지금 보게 되면 비토크라시라 그러죠. 서로 비토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입법 폭주를 해요. 그다음에 강행 무조건 뭐 이렇게 무리한 통과를 시켜버려요. 예. 그럼 당연히 대통령은 뭡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냥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입법 폭주, 거부권 남발, 입법 폭주, 거부권 남발. 그럼 결국은 다 뭐가 됩니까? 폐기가 돼 법안이. 예. 폐기가 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들어서 거부해서 폐기. 나라 꼴은 엉망입니다. 계속 이게 그다음 쓰레기통에 들어간 걸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 상임위의 절반에서 지금 법안을 갖다 통과시킨 게 0건이래요. 하하. 근데 그런 사이에 탄핵 시도가 몇 번 있었느냐? 6번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벌리는 게 청문회, 이상한 청문회들 있죠. 무슨 국민청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청문회 막 열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회 꼴입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양당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만 다치냐 너도 다친다 뭐 이런 심리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192석 가지고 지금 한 게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통과시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차피 해봤자 다 폐기될 거예요. 법권 행사가 폐기가 될 거고 폐기되고 폐기되고 이게 오토마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동 기계 예. 기계 장치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오토메이션. 오토마톤 이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뭘 해야 되냐면은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게 뻔하잖아요. 라고 한다면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경로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딱 보게 되면 뻔하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 쓰레기통 다시 꺼내서 입법 거부권, 쓰레기통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길을 안 찾고 계속 그걸 막 반복하는 거예요. 오토마톤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 192석 가지고도 지금 한 일이 없다라는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은 뭐냐. 여당 니들은 뭐 했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왜냐. 결국은 그 집권 여당은 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또 여당한테 또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국민들은 지쳐요. 그다음에 일단 민주당 지지층들도 굉장히 실망하는 겁니다. 예. 180석 모자란다 그래서 190석을 만들어줬는데 통과된 게 하나도 없네. 아, 참. 그럼 이러면 이럴수록 더 강하게 나가야 돼. 그래서 더 세게 나가는 겁니다. 네. 더 강력하게 붙이고 그러면 거꾸로 더 신속하게 나와. 이제는 주저도 안 해. 그냥 바로. 아, 그러니까 오토마토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합의할 수가 있거든요.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얘기를 통해 가지고 타협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아니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원내 전략을 바꿔서 민주당 계속 저렇게 나갈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생으로. 네. 네. 그런 식으로 민생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체제는 성공할 거라고 네. 봅니다. 저는.